네, 이어서 뉴스이들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포항과 경주를 관통하는 형산강에서 염분 농도가 치솟아 한때 제한급수가 진행됐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취수원인 형산강의 염분 농도가 증가해서 제한급수가 안내됐던 포항시 남구 지역 수돗물 공급이 이틀 만에 원상복구됐습니다. 네. 포항시는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남구 읍면동 전 지역과 북구 일부 동인 양악, 죽도, 용흥을 대상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유강 정수장 및 제2수원지 정수장의 취수원인 형산강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수돗물 생산량이 평소 대비 20%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다행히 생산량 감소에 따른 민원 등 큰 불편은 발생하지는 않았고 13일 염분 농도가 정상 수치로 돌아옴에 따라 당초 열흘로 예상한 제한급수는 이틀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그래도 빠르게 정상화돼서 다행이긴 한데 염분 농도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한때 형산강의 염분 농도가 평소 수치인 대략 50ppm 수준의 40배인 2000ppm까지 치솟아서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국이 짜다면 물을 더 넣어서 싱겁게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식수도 염분 농도는 다른 화학적 처리가 불가능을 하고 깨끗한 물을 섞어서 희석하는 방법 말고는 따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희석할 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번과 같이 물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시가 결국 제한급수를 결정해 안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먹는 수돗물의 염분 농도 기준은 약 250ppm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수 지역인 형산강의 특성상 가뭄으로 담수가 부족해지고 또 바닷물이 취수원까지 올라온 걸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계자들은 염분 농도 증가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유광 정수장에 따르면 염분 농도 증가로 취수를 종종 중단한 사례는 있지만 네. 이번처럼 급격한 염분 농도 증가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제한급수를 안내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가뭄에 따른 담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정수장 측은 보통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는 염분 농도 증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네. 겨울철이 되면 염분 농도 증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 언제 비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해결책은 따로 없습니까? 네, 이게 여름에는 태풍이 이렇게 커다란 태풍이 오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많이 가물어지게 되면서 네. 예전과 다른 이런 급격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시는 일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원 다변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유광정수장에서는 인근 택전 정수장이 성능 개량을 마치고 2027년부터 가동하면 여유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밝히고 관로 복선화 등의 작업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로 복선화란 것은 이제 한쪽에서만 취수를 하지 않고 여러 곳을 복선화해서 취수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외에도 취수 지역을 바다에서 좀 떨어진 형산강 상류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가 되고 있으나 네. 그쪽 지역은 이제 경주시의 관할 구역이라서 협업 문제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고려할 것도 많은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고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올해는 좀 지속 가능한 포항 미래 기반 다지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죠. 예, 이강덕 포항시장이 올 이달 초에 열린 포항상공회에서 신년 인사에 참석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시장은 이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 대비 광역교통 연계망 구축 등 포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네. 경북도와 지역 리더들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특히 강조했다고요. 네, 국가 AI 전략의 핵심 정책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는 치열한 경제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해 주도권을 가져온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좀 생소한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해 말이죠. 정부는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AI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을 제외한 두 곳에 각 2조 원 규모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항시가 도전장을 내민 거네요. 네, 포항시는 경북도에 유치 필요성, 근거, 명분 등을 종합한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포항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한 포스텍 의대 설립, 대구 경북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포항 신공항 간 내륙철도 건설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영덕 시장은 올해를 포항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라면서 포항의 미래가 달린 만큼 신산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자체적인 AI 가속기 센터 구축을 위한 발걸음도 내디뎠다고요? 네, 포항시는 16일 경북도와 대학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가속기 센터 민간산학연 협력 모델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AI 가속기는 또 뭡니까? 네, AI 컴퓨팅 센터도 있고 또 AI 가속기도 또 있는데요. AI 네. 가속기란 AI 모델의 연산 등에 특화된 하드웨어 장치를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픽카드의 GPU와 같은 칩 등을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AI 가속기 관련 현황을 분석을 하고 포항 지역 AI 가속기 센터 구축 여건 분석, 포항형 AI 가속기 센터 설계, 포항형 AI 가속기 센터 구축 예산 산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시는 이번 포항형 AI 가속기 센터 구축 외에도 국내 AI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특히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성공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 간 직접화가 강한 도시라며 포항이 국내 AI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포항에서 이 AI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되길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시추 보조 항만인 영일만항에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소식도 있네요. 네, 17일 영일만항에서 진행된 시추 보급선 하역 작업은 시추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 중 일부를 선적해 대왕고래 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하역 작업은 지난해 11월 영일만항이 1차 시추 보조 항만으로 지정된 이후 시추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 지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포항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영일만항에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하역 작업이 가지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요? 네, 처음 시도된 영일만항의 보조항만 하역 작업은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항만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만 경험치 축적에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평입니다. 네. 이영덕 시장도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서 보급선을 둘러보고 한국석유공사와 항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영일만항에서 시추 관련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 큰 성과라면서 네. 영일만항 인프라 확장 등 탄탄한 준비와 충분한 경험치 축적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 대변혁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이펙 소식으로 가보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방문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개최 도시인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만찬장 후보지를 점검한 뒤에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다이빙 중국 대사와 우역비 주 부산 중국 부총영사 등 일행은 첫날인 17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방문을 해 에이펙 주회의장과 VIP 회의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네. 조덕현 하이코 본부장은 하이코는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과 인근 숙박시설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다고 설명을 했고 다이빙 대사는 행사 개최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며 만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 보문 관광단지 내 힐튼 호텔, 코모도 호텔, 란 셀렉트 호텔 등을 둘러보면서 각국 정상들의 숙소로 활용될 객실과 연회장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는 특히 힐튼 호텔의 시설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중국 대표단 숙소로 사용된다면 많은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자국 요리사들이 호텔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의를 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불국사 등을 또 둘러보기도 했다고요. 네, 18일에는 불국사 석굴암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이빙 대사 일행은 불국사 석굴암의 건축미와 역사적 의미에 감탄을 하면서 경주의 문화유산은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에이펙 만찬이 열릴 국립경주박물관에서도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네. 박물관 중앙마당에 조성될 만찬장은 약 2,000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각국 정상과 수행원 7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인데 다이빙 대사는 박물관 중앙마당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참 아름답게 구성됐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네. 이어 경주박물관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신라 금관 5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준비 중인데 네. 박물관 관계자는 다이빙 대사에게 1921년 금관총에서 첫 금관이 발굴된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외에 준하경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또 긍정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요? 네, 다이빙 대사는 준하경 경주시장과 가진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만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중국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또 준하경 시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다이빙 대사는 베이징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